이런 자리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오래간만이죠. 물론 이제 지금도 다른 일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계신 거로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간에 우리가 보통 세미나라 부르는 이런 공간을 다시 만난 건 1년 반 정도의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면증은 아니지만 잠을 못 잤습니다. 설레임, 기대감 또는 사장님들한테 어떤 얘기들을 들려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아주 마음이 복잡한 거 아시죠? 나쁘게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이제 각오도 생기고 진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여튼 온갖 마음들이 저로 하여금 이제 자리를 잡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옷을 정말 잘 맞춘 것 같아요.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게 사장님들을 진짜 멋있고 예쁘게 보이게 만드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바라보고 강의하기가. 저는 이제 이 사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예전에 좀 강하게 날렸을 때 사진이라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가고 싶은데 사진을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저는 오늘 강의 주제는 다시 꿈을 꾼다라는 강의 주제인데요. 꿈을 꾸니까 여기 오신 거죠, 그죠? 뭔가 편지를 만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됐기 때문이고 꾸고 싶었고 그러다가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제 이쪽 업계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이쪽 업계에 입문을 했었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이런 자리를 왔는데 성공을 얘기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한다, 부자가 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건 어릴 때 듣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이런 곳에 오게 됐는데 생긴 건 평범해 보이는데 다들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이 언어들이 저의 길을 쫓긋하게 만들었어요.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이런 얘기들이 뭔데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지? 저는 학생들을 오래 가르쳤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제가 서울대 가야지 얘기하지 성공해야 된다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인이 되어가지고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이 모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언어들이 저로 하여금 매우 관심 있게 보게 돼요.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가슴이요. 지금 뒤에 계신 사장님들까지 어떤 느낌으로 이 세미나를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앞에 있는 저 사람처럼 내가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팬티를 만나면서 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사실 아까 홍사라 대표님이 얘기하시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제가 이제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홍사라 대표와 우리가 통화를 했을 거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팬티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 미쳤어 이랬어요. 왜요? 이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또 사람의 일이잖아요. 얼마나 심리적인 갈등들부터 해서 회사를 하면 돈적인 고민도 하겠네. 미쳤어 돈 벌었으면 혼자 잘 살지. 사장님이 50억 벌면 회사 차려요? 혼자 잘 살아요? 난 100% 혼자 잘 살지. 당연하지. 재테크 딱 해놓고 그렇지 않아요? 와, 거기가 좀 약간 충격적이어서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통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운이 좋아서 벌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기만 하다면 나밖에 누릴 수 없지 않냐. 근데 만약에 회사를 만든다면 회사의 모든 건 우리와의 기회잖아요. 기회를 나누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은퇴를 해야 되나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갈등. 코로나라는 것이 저로 하여금 일을 잃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누군가는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돈을 벌어서 그걸 나누고 싶어서 회사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떤 이유로 시작을 했느냐, 제가 이 업계에 한 20년 차가 됐어요, 올해가. 그러면서 많은 돈도 벌었고 많은 직급도 가봤고 사실은 할 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여한은 없어요, 별로 이 업계에서. 그런데 나는 그러면 과연 내가 한 20년의 시간을 뭘 남길 거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뭘까? 나는 50억은 없어서 회사는 못 만들어. 그러면 홍사라 대표님이 그런 뜻으로 회사를 만들었다면 나는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이 업계에서 한 노하우라면 노하우, 경험이라면 경험을 성공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32살이었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로 입문을 해서 이 직접 판매업이라는 업계로 들어온 게 32살. 그때 저는 당연히 꿈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곳에 오니까 꿈을 적으라는 거예요. 제가 적은 꿈 한번 보여드릴까요? 참 어떠세요? 여러분과 비슷하신가요? 네, 저는 32살에 전했어요. 당연히 월소득 1000만 원 아니었고요. 집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저희 시부모님 댁에 제가 얹혀서 10년을 살았거든요. 전혀 안 그렇게 혼자 살았을 것 같죠? 시부모님이랑 10년 살아보셨나요? 제 모든 인간의 인내는 거기서 배웠어요. 네, 진짜로. 저 10년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네. 그랬고요. 운전할 줄 몰랐습니다. 32살에. 오늘 여기 운전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픽업으로 오신 분 계실 건데 저 운전 없었고요. 차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어찌나 그렇게 소나타 차가 부럽든지 그 정도 차 가지고 있는 여자는 그때 나는 기억나. 에센트라는 좀 작고 예쁜 차 기억나세요? 그거 여자 학원 선생님이 탁 타고 내리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걸 꿈꿨던 그런 적이 있었고요.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가 저의 모든 고민이었고 꼭 아이를 유학 보내야지. 32살 제 나이에 아이가 4살이었거든요. 4살이라는 아이를 두고 제가 꼭 얘한테 큰 무대에서 놀 수 있게 유학 보내야지. 이 꿈을 꿔요. 그리고 부모님 용돈은요. 이제 추석 오시죠. 저 솔직히 부끄럽지만 이 32살의 나이에요. 봉투 만들 때 시부모님 각각 10만원, 10만원이 제 평균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정도세요? 물론 여기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사실 분도 계시니까 저는 제 수준은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시어머니는 그래 고맙다 이러고 받죠.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요? 차가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있잖아. 차문을 막 내리라고 해요. 그러고는 그 봉투 다시 던진다? 느껴보셨어요? 아, 나 엄마에게 눈물 나. 그걸 갖고 이게 돌아오는 그 느낌? 그거 왜 드려요? 엄마는 그걸 왜 나한테 던질까? 내가 힘든데 그거 준 거 아니까. 그런 경험을 제가 32살에 하고 있었어요. 과연 내 인생에서 내가 좀 편안해지고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나이에요. 봐봐요. 다 내 거밖에 없잖아요. 꿈이. 내 욕구도 채워지지 않는데 내가 어디 가서 누굴 나눠주고 봉사하고 기부하고 못 꿨어요. 사장님. 나래도 내 집에서 살고 싶고 집이 없으니까 친구들 초대도 못하고 친정엄마가 집에 오지도 못했었거든요. 시댁에 오는 게 편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32살에 제가 나도 뭐 달라질 수 있을까? 나도 이런 삶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32살의 권영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딱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네. 52이라는 정말 세월은 어찌나 빠른지 아직도 40대 같은데 52이라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꿈이에요. 지금 제가 꾸는 꿈은 뭐냐? 제가 12월까지 본부 매출 20억에 도전을 하고 아까 홍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온라인 디렉터 스토어 200개를 배출을 할 거고 그리고 정말 꿈꾸는 우리 1억 소득 되고 싶죠? 이상의 파트너 사장님들 여러분을 100명 이상 배출하고 그리고 더 떠돌지 말고 더 명함 바꾸지 말고 펜지 미라클의 고문으로 좋잖아요? 은퇴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사장님. 20년 동안 나는 바뀌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세상에 기적은 있다라고 믿어요, 사장님. 예, 바뀌었어요, 분명히. 저희 차원이 다른 꿈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저런 꿈을 꿀 수 있는 거는 내 건 다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적은 거요, 당연히 그 이상들이 해결됐죠. 더 이상은 개인의 욕구가 별로 없을 만큼 해결이 된 거예요. 어디서요? 여기서. 이런 곳에서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왜 하냐고 얘기했던
학원 잘하다가 왜 하냐, 애나 잘 키우지, 수많은 얘기를 들어가면서 왔던 이 길에서 저는 360도 바뀐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변화의 일이 누군가 개인이 아니라 이곳에 오신 50분의 사장님 또는 그 이상이 다 똑같게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달리기의 순서가 1등에게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 도구가 저는 팬데미라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20년 동안 이 바뀐 역사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매일 집을 나서면서 20년째 이러고 있지만 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나쁘지 않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 왜 사람을 만나는 게 괜찮지? 모든 사람에게 다 흔쾌히 사인이 아니라 다 거절도 받고 뭐 할 텐데 나 왜 괜찮지? 라는 질문을 제가 수없이 저한테 해봤는데, 저는 어딘가에 옛날 32살의 권용애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있지 않을까요, 사장님? 나한테 이 기회가 와서 내 인생을 바꾼 것처럼 내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어디 곳에, 그것이 서울이 아니어도 되고 제주도일 수도 있고, 우리 구미 사장님 오셨는데 구미, 전주, 광주, 수많은 곳에 나처럼 갈급한 누군가가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손길을 기다릴 것 같은 거야. 그 사명감은 참 오지랖이지 않나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난 제가 여기서 받았으니까, 배우고 익혀서 그렇게 삶이 변했으니까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다는 감정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무엇의 시간이 저렇게 바꿔놓은 건가라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너무 요소가 많아요. 사실은 쉽게 되진 않았겠죠. 너무 요소가 많은데 그걸 제가 추려서 이 얘기를 꼭 드려야지 하고서 이제 간추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에 대한 이해인 부분인데요. 일을 시작을 하고 내가 뭐 월천을 벌겠다, 성공하겠다, 부자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저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냥 겁없이 넘기죠. 이런 일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막 이런 대화를 하실 텐데 처음에 그냥 저렇게만 보여요. 지금 사장님들의 입장에서 제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저렇게 갔을 것 같은 거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조상이 묘를 잤었나부터 시작을 해서 과거에 아마 독립운동가였나 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떻게 저런 복을 타고났을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걸어가 보니까 밑에는 다 이래요, 하나님. 당연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가족의 거절도 있을 거부도 있을 거고, 우리가 만나는 필드에서의 거절도 있을 거고요. 처음에는 다 내 문제에서 부딪혀요. 내 문제. 게으른 나, 말 못하는 나, 누구 만나서 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짱구 얘기하지? 막 이 얘기에 덜덜덜 떨죠, 속으로. 처음엔 다 이런 나로부터 부딪히거든요. 그러다 조금 파트너가 생겨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도저히 인간을 이해할 수 없어. 이거에서 싸워요, 사장님. 그래서 파트너들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만 밑에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저도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 나 같은 인간이 없거든. 계속 사람과 싸워요, 사장님. 크게 문제 없이 그것들이 건너 가야 되는데 정말 쉽진 않습니다. 와보니까 진짜 쉽진 않아요. 제가 이제 박재창 대표님을 만나서 일한 지가 거의 7, 8년이 돼가는데요. 제가 저의 멘토세요. 왜냐하면 저걸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 누구나 할 것이 모두가 저런 걸 건너요. 딱 넘어가 보니 낭떨어지고 넘어가 보니 어떻고 이번엔 좀 대견하니 또 어떻고 이게 계속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될지의 디렉션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멘토로 삼은 지 이제 7, 8년 차가 되나 봅니다. 근데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이걸 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사장님 뭐 무슨 일 있어? 사장님 그럴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서운하죠. 막 무슨 일 겪어가지고 스폰서님한테 전화했는데 원래 그런 거야. 그런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감정 흥분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다 겪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성공이 원래 그런 거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뭐 여러 예들 나오잖아요. 지금 유명한 운동선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들이 걸었던 길이 어땠는지 막 스토리를 들으시죠? 그게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사장님들도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시려면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순탄해. 나는 앞에서 말하는 저 사장님의 얘기를 모르겠다면 여러분 아직 도전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다. 나 지금 상처받아서 나 어제 머리 아팠고 지금 골치 아파. 스트레스 받아. 만약에 이러시다면 사장님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되게 힘든 게 올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내가 이걸 넘으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인간적인 문제가 오든 경제적인 문제가 오든 매출의 문제가 오든 뭐가 오면 내가 이거 넘어가면 한 단계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넘어왔더니 여기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일단 성공은 그런 거야. 성공은 그런 과정이 필요해 라는 거를 알고 시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야 늘 하는 얘기입니다. 사장님들이 여기에 우리가 처음 모인 이 자리의 의미를 얼마만큼 생각할까 아마 안 겪어본 분들은 상상을 못할 거고 저는 한두 명으로 시작해서 수천 수만 명을 경험했었으니까 어떤 씨앗일지가 느껴지는데요. 감정이. 그래서 힘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우리가 나중에 추억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예전에 여기 앞에 있었는데 이런 거요. 야 예전엔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만날 수도 없네 이런 거. 이런 거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알죠.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근데 사장님 모든 것이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성공하실 거잖아요. 다 선점이라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스폰서를 만난 건 타이밍이었어. 다 있을 수 있는 타이밍인데 비즈니스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제 경험상 비즈니스적으로 볼 때 타이밍은 언제냐? 회사 매출 10억 전이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장님들 지금 회사 매출 10억 전에 들어와 있다면 사장님은 절대적인 타이밍이에요. 회사가 월 20억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알려져요. 업계에서. 누군가는. 그리고 이 펜지 미라클이라는 속에서 누군가는 주인처럼 돼 있어요.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다 주인공인데요. 크게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앉으면서 다 가져라.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형님 다 가져가요. 그냥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이 사람이 편지 다 해먹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지금은. 왜요? 시작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게 10억, 5억, 10억이 넘어가는 20억을 가잖아요. 거기서 모멘텀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멘텀이 일어날 때 난 여전히 내 혼자인 게 문제예요. 모멘텀 전에 내 팀이 늘어야 모멘텀에서 저는 어떻게 돼요? 걷잡을 수 없는 모멘텀이 일어나죠. 통제 불가능한. 내 힘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면 여러분은 버는 소득이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직 시작이어서 미비해. 리플렛도 오늘 나왔어? 아셀라 리플렛 아직 안 나왔지? 또 뭐 있을까요? 여러 가지. 홈페이지 이제 나와? 이런 여러 가지. 얼마나 좋아요.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라 이게. 그리고 나서 계속 생각해요. 10억이 되기 전까지 내가 몇 억을 할 것인가? 저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10억이 되기 전에 내가 몇 억을 할 거고 10억이 될 때 나의 디렉터 수는 몇 명일 거냐밖에 생각 안 해요. 거기서부터 100억 되는 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사장님, 지금은 여러분에 있어서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타이밍에 민감하시고 이 모든 타이밍에 승부를 걸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좋은 말이 있어서 넣어봤어요.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은 타이밍이다.
그러나 운명은 그리고 타이밍은 그저 찾아드는 우연이 아니다.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다. 우리가 만나게 된 거 스쳐 지나가서 길거리에서 만나서 너 여기 와봐. 이걸까? 절대 아닐걸요. 여기 오게 된 건 사장님 속에 그 무엇일지, 돈이 될지, 개인 성공의 열망이 될지, 무엇일지 모든 그 숱하게 두들겼던 그 마음의 울림이 이 자리로 오게 한 거예요. 다 좋잖아요. 제품도 그렇고 출발점인 것도 그렇고 출발점이 똑같게 섰어요.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 와, 이 기회가 정말 인생을 바꾼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이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다. 근데 꼭 타이밍에 선점은 했는데 승부를 나중에 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본 결과 그래서 된 문제가 아니고요. 회사의 모멘텀 이전에 내가 일을 훨씬 더 열심히 하면 모멘텀에 의해서 그냥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이 50분의 지금의 타이밍에 매우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성공자를 내 곁에 두어라요. 제가 골프를 매우 좋아하게 됐는데요. 캐디 있잖아요. 캐디. 그린에서 다 라인도 봐주는 캐디. 어떻게 쳐라, 어떤 방향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야, 인생에 있어서도 저런 캐디가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빠르게 성공하고 좀 더 빠르게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내 혼자 달리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가봤던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이 성공자라는 분과 어떻게 내가 밀접하냐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과거에 이제 어떤 네트워크에서, 제가 대전이잖아요. 집이 지금은 세종이지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그 열심히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혼자서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서울에 그 당시에 버스를 타요. 차 없었다 그랬잖아요. 버스 타가지고 어디 가냐면 본사를 가요. 그때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작을 때였거든요. 본사를 가요. 제가 본사라도 가야 되잖아요. 본사를 가서 누군가 한 분을 만나는데 그게 박재창 사장님이었어요. 대표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전에 제 삶에 딱 터닝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딱 터닝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이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성공자라 표현되는 이 레벨 정도의 사람과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세미나에서 보잖아요, 사장님. 이렇게 보는 거 말고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업계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성공자인데 하는 사람,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과 만나서 밥을 먹고 내 비즈니스를 나눠본 경험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문제였구나. 나 혼자 열심히 뛴 거예요. 나 혼자.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정말 큰 돈을 벌었던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위기의 순간, 나 안 되나 봐, 또 그만둬야 되나,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제가 선택한 건 뭐냐면 리더를 찾은 거예요. 물론 형제 라인은 아니었겠죠? 업라인 중이어서였겠죠? 리더를 찾았어요. 리더를 찾아서 한 일은 뭐냐? 후원 미팅 모시고 다닌 적 한 번도 없어요. 리더가 그런 거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밥을 먹고, 스포너님은 내가 그렇게 아메리카노를 그렇게 먹이려고 해도 아직도 아메리카노를 못 먹고 못 드시고 맥심을 드시는 분이거든요. 오리지널 그냥 무조건 그거 타들이고 뭐 했어? 그냥 없어. 파트너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서 뭐해요? 몇 하잖아. 본사 같은 데 가면 누군 막 가입 신청서 쓰고 막 외출하고 막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되게 뻘쭘하시죠? 그 뻘쭘해서 본사 못 오신다는 파트너들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계속 그 마인드면 성공 못하는 줄 아세요? 바꿔야죠, 사장님. 없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박 대표님이 그 얘기했어요. 파트너 많고 매출 많으면 안 와도 돼, 본사. 거기 있어도 되는 거잖아, 필드에. 없으니까 와야 돼, 없으니까.
제가 그 위기에, 내가 그만둬야 되나라는 위기의 순간에 서울에 가서 박재창 스폰서님을 그때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한 건데요. 별게 없어요. 어디 미팅 가면 가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뭘 했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난 어땠지에서 조금은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 감정적으로 뭔가 시작한 분과 같이 있다라는 그냥 그 안정감? 내가 요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 그런데 스폰서님은 성향이요, 막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냥 우스갯소리나 밥 먹으면서 스쩍스쩍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저한테는 진짜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서 피가 되고 살이 된 무수하게 많은 명언들이 많아요. 다 기억하는데 저한테는 특히 더 뭐가 이제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내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을 때는 어떻지? 내가 막막할 때는 어떻지? 파트너와의 트러블이 있을 때는 어떻지? 계속 제가 어떤 사건들을 거칠 때마다 성공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했어요, 하나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먹었어요. 절대적으로 따르겠다고. 하지만 따르지 못해서 매일 혼나요. 어제도 혼났어요. 아직도. 그런데 그걸 알아. 내가 그것만 바 스폰이 맨날 그랬어. 권 사장 그것만 바꾸면 된다. 그것만 바꾸면 된다가 8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스폰이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인데 제가 정상인가요? 이런 거 있죠. 지금 파트너가 이러한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제일 궁금했냐면 내가 겪는 일, 사건들 그리고 내 감정이 이게 맞나? 뭔가 안 맞게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과연 성공자는 이런 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공자와 함께 호흡하려고 무진장 노력한 결과예요, 하나님. 사장님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 제가 됐든 대표님들이 됐든 어쨌든 사장님들이 볼 때에 성공자라 생각되는 그분들 가까워지세요. 내가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내 곁에 두어라라는 말이 있지만 내 곁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곁에 가야죠. 일주일에 1시간 본사 와서 그분들과 호흡하는 걸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냥 느닷없이 다녀서 미팅하는 것보다 그 시간이 훨씬 소중해요. 훨씬 멀리 가게 만들고 훨씬 높이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런 명언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많은 코칭들을 성공자와 들을 수 있고요. 대신 각오하실 건 뭐냐면 너는 떠들어라, 난 내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인드는 안 되죠, 당연히. 절대적으로 듣겠다라고 마음 먹어보세요. 뭘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제도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알겠어요. 네, 이러는 거예요. 왜? 아니까. 아는데도 뭐 잘못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 대신 저는 진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쓴 얘기를 듣겠다라는 각오를 했었어요. 그래서 박재창 대표님이 맨날 뭐라고 하셨냐면 칭찬해주랴 영원히 아마추어로 남을 거야. 프로 되고 싶니? 쓴 얘기 들어. 이 얘기 진짜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처음엔 서운해가지고요. 왜? 못하는 것만 얘기하니까. 잘하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선생님 막 얘기하면 저 이런 것도 잘하거든요. 막 이러죠. 그거 아니고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겠냐. 내가 그동안 가졌던 마인드든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큰 돈을 벌고 어떻게 내 성공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같이 가져갈 거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하는데 그럼 나는 뭘 보고 따라갈 거야? 나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큰 걸 이루신 경험에 있는 그 성공자의 마인드든 말이든 이걸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쉽지 않고 스폰서님의 마음에 많이 들진 않겠지만 그걸 노력했다라는 거. 사장님들이 지금 그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생각해봐요. 본사 오면 막 대표님과 미팅해.
찬스 아니에요? 나중에 막 본부장들 많아지면 대표님들은 본부장 회의밖에 안 할지도 모르잖아. 맞잖아. 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모두가 다 호흡할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들과 뭘 나눠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시고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거고요. 의지에 에너지를 더하다라는 얘기 뭐냐면요. 제가 했었던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하는 사람은 냅둬두기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했던 게 뭐냐면 마인드 안 되고 게으르고 게으른 사람 가서 깨우고 매일 10 올려놓으면 집에 가면 다운된 사람 또 올리는데 노력하고 그지 않으세요 혹시? 여기서 진짜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선택을 해야 돼. 의지가 있는 분이 찾으셔야 돼요. 의지는 누가 갖는 거예요? 의지는 주는 거예요? 의지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의지예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계속 헷갈리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말에 속는 거예요. 저 열심히 할 거고요. 저 정말 잘할 거고요. 저 진짜 이 말에 속는 거예요. 말을 듣지 마시고요. 말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행하는 의지를 보세요, 사장님. 그러면 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의지가 보여지는 거에 내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면 모멘텀이 생깁니다, 사장님. 그래서 만나죠. 이렇게 뭘 보는 거예요? 말요? 대표님, 저 진짜 이번 달에 어떻게 할 거고요. 저 진짜 돈 벌고 싶어요. 다음날 되니까 그 집은 똑같아. 맞죠? 안 변하죠. 그러면서 막 답답하죠. 인간은 왜 안 변할까? 그죠? 그런 일 제가 수없이 겪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모멘텀은 제일 첫 번째는 나의 의지예요. 진짜 성공에 대한 갈망이에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온 게 쉬워서 온 게 아니고요. 정말 삶을 바꾸고 싶어서 진짜. 부모님은 가난했어요. 부모님의 어머니도 가난했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도 가난했어요. 뭘 배우고 싶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부모님한테. 엄마가 괴로워할까봐.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못 바꾸면 내 자식이 똑같이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가슴 아파 죽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난 바꿔내겠다고 결심을 했거든요, 진짜. 내가 다른 엄마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나는 집에 있고 나는 늘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 리더의 힘은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합쳐져야 모멘텀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의지 있는 것에 부으세요, 하나님. 선택이 그러셔야 됩니다. 의지가 없는 쪽에 에너지를 쓰시면 여러분의 의지가 꺾여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죠? 네. 여러분의 카드값, 여러분의 빚 누가 대신해주지 않아요. 남편도 못 믿겠는데 누굴 믿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지가 있는 곳에 에너지를 쏟고요. 리더는 거기에 힘을 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의 힘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빵! 터지는 거예요, 모멘텀으로. 이게 우리가 4개월 정도 준비해서 이제 내년에 폭발시키려고 하는 편집 미라클입니다. 사장님들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넣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면 날 믿어야지. 교과서적인 얘기죠. 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엄청난 얘기인데요. 신앙이 없으시면 그냥 이걸 명언으로 그냥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왜 영어로 썼냐? 있어 보여서인데요. 참 성경 말씀을 한글로 쓰면 가끔은 영어로 읽는 게 훨씬 더 다가올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요. 뭐 하래요? 믿으래요.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고. 제 삶이 변했던 가장 바탕은 뭐냐면요, 내가 상상한 대로 된다라는 믿음이에요. 성경이랑 관계없이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난 부자가 되고 싶어를 꿈꾸나요? 아니, 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고 기도하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주어졌다,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내가 얼마나 믿고 있냐라는 건데요. 이 믿음으로 마인드가 바뀌면 소름 끼치게 상상하는 게 두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상한 대로 되는 거야. 전 이걸 상상했거든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난 가끔은 막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소름 끼쳐. 난 그걸 상상했거든요. 데자뷰 같은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예전에는 막 터널에 갇힌 것처럼 앞날이 반짝하더라고요. 난 저런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내일도 내가 상상할 수가 없는데 뭘 줬다는 거야. 줬다면 보여줘. 막 이렇게 외쳤어요. 와, 근데 삶이 뭐가 변했는데 어떤 변화 시기 이후에 딱 가는데 상상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요? 내가 상상하면 100% 이루어지는데 그거대로 되는데 이 상상. 그럼 저는 무슨 상상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상상한 대로 된다라고 믿으면 어떤 상상을 하게 될까요? 되어지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직은 사장님들이 그냥 글씨로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게 사장님들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진짜 받아들여지는 마음이 되는 어느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장님. 그걸 이제 인생이 바뀌어요. 그게 터닝포인트예요, 제가 볼 때는. 동시탄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오늘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데 희한하게 2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 여기서 탄생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예요, 동시탄생. 그럼 사장님 생각해봐요. 과거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내가 뭐를 해서 미래의 나를 만들 건데 지금 여기에서 20년 후에 나는 만들어진대요. 이걸 믿으시면 지금 어떤 나를 만드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누구도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이야. 내가 되고 싶은 20년 뒤에 나를 그냥 내가 여기서 결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난 이런 내가 될 거야. 제가 이제 동시탄생이라는 김미경 사장이란다. 김미경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계속 했는데 내가 지금 꿈꾸지 못하면 미래의 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몰랐을 때는 무식했다 쳐. 누군가가 동시탄생이 된다고 알려주는데 내가 그걸 이행하지 않아. 내 미래의 나를 지금 탄생시키고, 아니 이건 의지와 다르게 탄생되고 있대요.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게 난 지금 한두 개 하다가 또 그만두고 가족들이 얘기하죠. 뭐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2개, 3개 해서 결국 안 왔으면 넌 이거랑 안 맞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또다시 할 수 있을까? 했다가 그만둔 나를 지금 상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거 탄생돼요, 하나님. 미래는 나한테 미안하잖아. 20년 뒤에 내가 멋진 나, 멋진 엄마, 잘 살고 사회에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다면 지금 상상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미 탄생이 된다고요. 제가 이 동시탄생 김미경 강사의 강의를 들은 게 2014년도인 것 같아요. 진짜 상상했거든요. 감죠. 그 당시에 컨벤션이 한 1000명, 2000, 아니 10,000명,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 수천 명이 모인 저 어느 자리에서 내가 저 강사가 말하는 말이 맞는 거라면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미래의 나를 동시탄생시켜야지 라고 결심하고 제가 그린 이미지가 있거든요. 내 소름 끼친다고 했잖아. 똑같아, 이거야 이거. 여기서 이러고 있네. 그러면서 내가 과거의 성공이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있는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기회가 왔고 나에게 이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순간에 내가 분명히 동시탄생 시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 내가 상상시킨 나가 있어요. 와 진짜 소름 끼치는데 딱 7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 동시탄생 내가 동시탄생이라는 게 뭔지 알고 상상한 날로부터 딱 7년 만에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정말 동시탄생을 제2의 여러분을 동시탄생 시켰으면 좋겠다고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거지 않아요? 내가 진짜 이 책 보면서 참 말 잘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기억이다라고 하면 과거의 기억이죠. 미래 기억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래 기억. 미래에 동시탄생 시켰던 내가 바라는 미래를 계속 꿈꾸고 상상해야 미래 기억이 되셔서 계속 내가 그걸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 과거의 나밖에 생각할 줄 몰라요. 과거에 내가 지금 잘났으면 여기 와 있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미래에 대한 기억을 만드셔야 돼요.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파트너이랑 모이셔서요. 야 매출 얼마 하고 뭐 얼마 해야지. 우리는 또 우리 디렉터 몇 명 되면 어디 가자. 제가 잘하는 건데 우리 디렉터 얼마 우리 여행 이거 코로나 끝나면 우리 파트너들이랑 어디 가자. 이건 왜 할까요? 이건 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 기억이에요, 선생님. 우리 인원 이렇게 되면 컨벤션 어떻게 하자. 회사 대표님들과 우리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 계속 나누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뭐예요? 뭐 어떻게 해? 우리 몇 년 뒤에 어떻게 했을 거야? 우리 몇 년 뒤에 너무 좋겠다. 우리 뭐 어떻게 하자. 이거 뭡니까? 이거 미래 기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실패했던 나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앞으로 분명히 성공할 나의 미래로 내 기억을 다 채워내시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기억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펜지 미라클은 기적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라고 저는 펜지를 시작하면서부터 기억 속을 싹 이거로 바꿨어요. 바꾸실 수 있겠어요? 네. 하실래요? 네. 오늘부터 진짜 엄청나게 성장한 펜지를 그리시고요.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나인 걸 꿈꾸세요. 내가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언어를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되어진 나를 꿈꾸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가게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 낯서신 분들이 모여서 만든 이 자리라 뭐 다 강의 버전이나 얘기들이 다 어떻게 들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것들이 있죠. 수많은 것들 중에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몇 가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사실 막 비즈니스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막 어떻게 해서 디렉터가 되고 가입하고 2달 만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지국장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제가 제일 잘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조차 그게 왜 우선순위가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갖는 나의 마음, 내 준비, 내 각오, 내 미래 기억 이것만큼 이 순간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펜지와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